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전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아마존의 그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본장이 열린 이후에 아마존 주가는 오히려 낙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었는데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1.3%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2%, S&P 500 지수는 2.3% 올라서 S&P 500 지수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룬 채 7월 증시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부담을 줬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었었는데 이날 발표됐었던 지난 6월 개인 소비 지출, 즉 근원 PC 물가 지표가 부담이 됐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1991년 12월 이래 거의 3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을 기록한 거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다소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2달 전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이미 시장에서 소화 과정을 다 거쳤고 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입니다. 다만 연준의 정책 변화의 판단 기준이 바로 PC 물가 지표의 2%인데 이게 근원 PC 말고 그냥 PC 물가 지표는 1%를 기록했거든요. 연준의 목표치보다 이 훌쩍 상회한 근원 PC 물가 지표, 즉 3.5%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이후에 이런 시그널을 다시 한번 시장에 보냈죠. 여전히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침체에서 갈 길이 멀다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 6월 PC 물가 지표가 연준 목표치보다 높게 나온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몇 가지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빈후드인데요. 미국 증권거래 플랫폼이죠. 이 로빈후드가 상장 첫날 8.4%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상장 이튿날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거의 1% 정도 수준으로 미미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IPO 가격이었던 38달러를 하회한 채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5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또 버거킹과 파파이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스토랑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울트라 초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EPS가 77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6센트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고 덕분에 주가도 약 5%가량 올랐습니다. 자, 핀터레스트는 전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본장이 시작된 이후에도 낙폭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락세가 나타난 건데 결국은 18%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값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또 이날 발표됐었던 근원 PC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때 오히려 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물가가 소폭 하회하다 보니까 금 가격은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약 1%가량 하락했고요. WTI 가격은 0.2% 정도 올랐습니다. 자, 지난주 주중에 발표됐었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따르면 미국 내 원유 공급이 요즘에 상당히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원유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0.2% 정도 올랐습니다. 73.8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번 주는 매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이 너무 좋으면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고용이 너무 안 좋으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은 적당히 고용이 좋은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실적 시즌이 정점일 수 있다는 또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비롯해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수 등이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직접 출연해서 최근 중국 증시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 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떤 연유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기획특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7월 미국장을 마치고 이제 오늘 밤이면 8월의 첫 거래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8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점에 주목해보면 좋을 법한 ETF,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7월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이날 미국장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먼저 짚어주세요. 네, 7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닝 시즌의 이제 마지막 주였는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높아졌던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만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 장세로 변화한 게 이제 눈에 좀 들어온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거의 금요일 날 어닝 미스 거의 8%에 가까운 급락을 좀 겪었는데, 또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이후 지금 다시 700세를 좀 노리고 있어서 이제 개별 기업별로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인 이제 상승 혹은 하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향후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민한 대응 혹은 이제 효과적인 액티브 전략의 중요성이 좀 더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제 그런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별적인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이 이 기업의 개별 이슈 혹은 실적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8월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 중간중간 시장의 팩터 혹은 뭐 주도 세력의 변화가 일주일 단위로 이제 발생했던 좀 변덕이 굉장히 좀 극심했던 한 달이었는데, 8월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를 하나만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디폴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8월 1일 오후에 접어든 오늘 같은 경우 이미 지금 미국 정부가 기술적인 이제 부채 한도 이슈에 걸리면서 디폴트로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넷 옐런 이제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말까지 사실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이나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제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8월 2일부터 비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적도 있고, 이러한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과거에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을 우상향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연초부터 좀 많이 상승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 같은 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체 포트의 20% 정도는 이제 현금을 좀 미리 확보하거나 하락에 대비한 해칭 전략을 좀 하나 두 개 정도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 실적이 주가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부채 한도 상향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점차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관점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빅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지금 영 시원치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개별주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 든든하게 담아보면 좋을 법한 ETF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ETF 종목 소개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 있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이제 어닝 혹은 기업의 경황, 국가의 미국 경제 자체가 피크아웃하지 않았냐, 고점을 지나지 않았냐라는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기관 투자자들처럼 시장에 좀 급변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안정적인 전략들을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매수하고 있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일부 비중은 현금을 한 20% 정도 들고 가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또 해칭 전략 중에 하나로는 이제 하락 위험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스완 ETF,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SWAN ETF 같은 경우 미국 장기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칭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이런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시장 민감도 베타라고 불리는데 이걸 좀 낮추는 전략도 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바벨 전략이 사실 이런 장에선 굉장히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치주 안에서 이제 성장주 가치주의 바벨 전략을 같이 구현하고 있는 NVQ 같은 경우도 이제 무형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을 같이 다루고 있는 ETF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그 JP모건의 JPEI라는 이제 커버드콜 고배당 ETF인데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그 하락 리스크를 일부 해증할 수 있는 이런 커버드콜 ETF, JPI 같은 커버드콜 ETF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일부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는 세 가지 다른 전략에 맞게 관심을 가져볼 법한 ETF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잘 고려하면서 이에 맞는 ETF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가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이 중국의 기술주들이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고 보면 될 법한 시점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해보면 좋을 법한 ETF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바닥을 확인했느냐라는 측면은 사실 누구도 답변하기 쉽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에 한 8, 9에서 9분 응선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의 규제 리스크 자체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 중에서 이제 급격한 심리 악화 그리고 마진콜 이런 이제 그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실적대비 좀 과도하게 하락한 우량주 중심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 분할 혹은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는 게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제 서학개미분들 사이에서도 중국 인터넷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대표적인 ETF가 KWEB, Kweb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런 ETF에 대해서 자금 유입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 중국 관련한 불확실성 자체는 이제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규제 리스크가 적은 중국 본토 상장 주식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혹은 반도체 혹은 정책은행 이런 섹터들 그리고 기술주 안에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결국 수익성이 높은 기술주, 대형 기술주 위주로 집중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8월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것만큼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정리해 주세요. 네, 이건 약간 좀 조언에 가까운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단기적인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 자체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애쓰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여유를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과거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제가 8월에 봐야 되는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부채 상한,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같은 게 결국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신규 채권 발행이 다시 재개가 되고 지금 현재 꼬여있는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수급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액티브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었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미 미리 익절을 했던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던 저희 에이몸 ETF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액티브하게 종목을 바꾸는 그런 이제 ETF인데 이런 액티브 ETF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에이몬 같은 경우는 원래 테슬라 주식계로 좀 많이 알려졌던 그런 ETF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하락을 이번에 회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변덕스러운 시장은 아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예측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전략, 펀드 매니저들에게 좀 맡기시고 가족분들과 좀 남은 여름을 이제 보람차게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ETF 소개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조언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오늘 잘 기억해 보면서 저희가 8월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